제가 오늘 거의 밤을 새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짝 낮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얼굴이 좀 부었네요. 아까 씻고 스킨케어를 다 해주고 잤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패드로 가볍게만 닦아내고 메이크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새로운 앰플을 한번 뜯어서 써봤거든요. 저는 평소에 앰플을 완전 수분 진정용으로 거의 사용을 하는데 탄력 제품을 써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능성 제품은 저한테 좀 안 맞나 봐요. 트러블이 갑자기 막 올라오고 얼굴이 붉긋붉긋해져가지고 다시 원래 루틴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고급스러운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고급스러운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피부 표현.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예쁘고 깔끔한 피부 표현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사진 중에 어떤 피부 표현이 가장 고급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사진이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촉촉한 물광 표현도 도자기처럼 결점 하나 없는 깔끔한 표현도 다 너무너무 예쁘지만 이 사진이 세미매트하면서도 은은하게 결광이 살아있는 피부 표현이라서 딱 피부가 원래 타고난 사람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가장 고급스러운 무드가 느껴지더라고요. 배우분들의 프로필 사진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 평소에는 굉장히 다양한 피부 표현을 연출하시다가도 프로필 사진만큼은 다들 한결같이 이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 할 때는 세미매트하지만 은은하게 결광을 살린 표현을 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의 피부 표현은 제가 평소에도 주로 하고 좋아하는 피부 표현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요즘 정말 푹 빠진 쿠션이 있어요. 이 무지개 맨션 쿠션. 요즘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거짓말 안 치고 처음 이 쿠션을 사용해봤을 때 이 비단이 내 피부결을 감싸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쿠션이거든요. 패키지부터가 무지개 맨션답게 진짜 오브제 같죠? 그리고 오픈했을 때도 이런 느낌. 아무튼 오늘 이 쿠션을 사용해 볼 건데 제가 이 쿠션을 꽤 오랜 기간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낀 점들과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호수가 4가지가 있는데 저는 19호를 사용을 합니다. 요즘 워낙 밝은 피부 표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19호만 돼도 엄청 밝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처럼 딱 19호 정도의 피부가 사용했을 때 자연스럽게 반톤 정도 올리기 좋은 쉐이드로 나왔어요. 이렇게 고급진 패키지랑 제형을 내놓고 컬러가 막 너무 동동 뜨는 컬러면 좀 엥 싶었을 텐데 딱 요런 상아빛 아이보리 베이스에 되게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느낌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제형은 이렇게 살짝 점도가 느껴지는 크림 같은 제형인데요. 발라보면 얇고 매트한데 은은한 광감이 느껴져요. 이 제품이 처음 사용했을 때랑 사용하면서의 사용감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게 왠가 싶어서 봤더니 처음 사용할 때는 이 스킨케어 성분들이 위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원래 이 제품의 피부 표현보다 조금 더 광이 많이 돌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처음에 잘 섞어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찍어서 바로 피부에 올려볼게요. 그냥 여러분 제가 왜 처음 발랐을 때 비단이 내 피부를 감싸는 것 같다고 느꼈는지 보이지 않나요? 제가 손목에서 보여드렸던 그 제형 그대로 이렇게 얇게 올라가고 조금 매트하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은은한 광감이 느껴져요. 코랑 나비존은 살짝 밀면서 발라서 모공도 메꿔주고 좀 더 깔끔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커버력은 중상 정도예요. 제형이 얇은데 커버력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이 제형에 커버 파우더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확 텁텁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쿠션들은 커버력이 막 세상세상 엄청 높을 수는 없기는 해요. 대신 매트 쿠션이잖아요. 같은 커버력을 가진 제품도 제형이 매트하면 잡티가 눈에 훨씬 덜 띄거든요. 웬만한 붉긋붉긋했던 잡티들도 눈에 거슬리지 않게 이렇게 딱 깔끔하게 가려졌어요. 근데 여기서 더 커버해야 할 잡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두껍게 바르지 마시고 이렇게 얇게 발라놓은 다음에 그 부분만 살짝 레이어링 하면서 깔끔하게 커버를 해주세요. 그러면 텁텁하지 않게 자연스럽고 정교하게 쌓이면서
커버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광을 낼 때 하이라이터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화보 촬영할 때는 하이라이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인위적인 느낌이 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초고화질의 사진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고 고급진 느낌을 내기 위해서 하이라이터 말고 뭐 베이스에 오일이나 바세린을 섞어서 좀 덧발라서 표현을 한다든지 그렇게 베이스의 표현만으로 광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쿠션이 이렇게 매트한 피부 위에 엄청 얇게 하이라이터를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이 피부 표현 느낌도 정말 깔끔하고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 쿠션의 엄청난 장점이 바로 수정이 쉽고 시간이 지나서 얼굴에 좀 기름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피부 표현이 더 예뻐 보여요. 이 쿠션은 일단 파우더가 많이 필요 없는 데다가 파우더 처리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 손으로 슥슥 문질러주면 그냥 처음처럼 이렇게 수정이 쉽게 되더라고요. 밀리지 않고 섞이는 느낌. 그래가지고 수정이 정말 쉽고 나중에 얼굴에 기름기 올라와도 이 얼굴에 크랙이 가면서 그 사이로 기름기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제형이랑 섞이면서 예쁘게 광이 돌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예쁜 표현을 이렇게 오래오래 유지를 해주는 게 고급진 분위기를 내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더 큰 메리트로 느껴지더라고요. 대신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메쉬망이라서 이렇게 아주 고르게 묻어나오긴 하는데 가끔 대충 그냥 탁 찍거나 이 쿠션의 모서리 부분으로 찍으면 양이 좀 많이 묻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꼭 양 조절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며칠 사용했다 하면은 이 쿠션 안에서 제형이 뭉치거든요. 이거 모든 쿠션이 그냥 동일한 내용인데 이렇게 티슈에 고르게 힘을 줘가지고 이거를 꼭꼭 잘 덜어주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쿠션들 사용할 때. 이렇게 양 조절만 잘해서 바른다면 정말 최상의 피부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다음 파우더 처리는 많이 할 건 없고 여러분 파우더도 사용하실 때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붙잖아요. 이거 꼭 이렇게 퍼프를 잘 비벼서 손등에 한번 이렇게 톡톡 해서 양 조절을 잘 한 다음에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눈가랑 이마 정도만 먼저 파우더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 쉐딩! 최근에 새로 나온 이 조효진님의 쉐딩 스틱 이거를 한번 사용해볼게요. 느낌 되게 부드럽게 블렌딩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한국 돌아오자마자 이것부터 주문을 했거든요. 발색이 엄청 연하고 되게 자연스러운데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원래 사용하던 컬러그램 제품이랑 첫인상만 비교를 했을 때는 컬러감은 이 제품이 더 예쁘고요. 이게 손등에서 발랐을 때는 좀 블러리하게 발려가지고 뭔가 베이스 잘 밀릴 것 같은 제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밀어 바르는 블렌딩 처리를 할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냥 살짝 경계만 흐리면서 이렇게 톡톡톡톡 터치만 해줘도 될 정도로 이 스틱 자체가 되게 자연스럽게 발리고요. 컬러도 엄청 자연스러운 딱 노즈 쉐딩하기 좋은 쿨톤 컬러. 오늘 메이크업 할 때 중요한 게 인위적인 느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할 때 이렇게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발랐구나 하는 느낌이 전혀 없는 거. 이렇게 쉐딩 스틱으로 하면 정말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팔레트는 이 클리오 제품 사용해줄게요. 이 컬러 있잖아요? 이 컬러 먼저 냅다 이렇게 쌍꺼풀 라인에 얹어줍니다. 브라운 톤의 음영 메이크업을 할 때 발라도 음영이 잘 안 쌓이고 잘 날아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은 이렇게 베이스 컬러보다 음영 컬러 먼저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삼각존에도 살짝 음영감을 준 다음에 그 다음 이 컬러. 이 컬러를 이렇게 위로 쌓으면서 블렌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음영을 쌓고 말고 할 거 없이 컬러감이 다 잘 보이겠죠? 그리고 눈 뒤쪽이 아니라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더 컬러감을 더해주세요.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남은 양으로만 언더까지 이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음영 메이크업을 가장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아이라인은 점막을 살짝 채울 거라서 점막의 유분기를 이렇게 면봉으로 가볍게 닦아내고 꽉 채우지 않고 이렇게 속눈썹에 가까운 부분만 살짝 선명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리고 아이라인도 최대한 얇게 그린 다음에 눈꼬리만 살짝 빼줘요. 그리고 미세면봉으로 더 얇고 깔끔하게 라인을 정리합니다. 브로우까지 그린 다음에 뭔가 부족해 보이는 음영을 채울게요.
오늘은 더더욱 눈썹 결이 잘 살아있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빗어주고 그리는 게 중요해요. 눈썹 그릴 때는 끝에서부터 그냥 빈 곳을 채우는 느낌으로 눈썹 그릴 때도 그렸다, 칠했다 이런 선이 딱딱딱딱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눈동자랑 눈썹, 헤어 컬러를 하나로 통일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선을 눈 쪽으로 확 잡을 수도 있고 딱 메이크업을 봤을 때 뭔가 하나가 눈에 띈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눈동자, 눈썹, 머리 컬러를 하나로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거울을 좀 멀리서 봐주셔야 돼요. 저도 카메라를 이렇게 멀리 놓고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그레이시한 톤의 브로우를 사용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내 눈썹 결을 그대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결을 살려줍니다. 보통 타고나길 눈썹 결이 예쁘신 분들의 사진을 보면은 눈썹이 진한 부분이 있고 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농도로 잡아주시는 것보다는 여기 눈썹 앞머리랑 요 눈썹 산 쪽 끝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조금 더 진하게 그리고 스크류 브러쉬로 잘 빗어주기. 반대쪽도 내 눈썹인 것처럼 끝에 살짝 진하게 표현하고 앞머리 결 살짝 만들어주기. 전체적인 느낌을 계속 확인을 해주는데 언더 쪽에만 조금 더 음영을 얹어주면 될 것 같거든요. 면으로 펼쳐가면서 언더도 다시 한번. 오늘 펄은 안 쓰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그쵸? 뷰러 해주고 마스카라도 뭉침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스크류 브러쉬로 결 방향 정리도 해주고 혹시나 막 아이라이너 같은 거 뭉쳐있는 거 정리를 해주고요. 깔끔하게 컬링이 되는 마스카라로 짠! 최소한의 터치로 너무 뿌리부터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리지 마시고 평소보다는 뿌리에서 살짝 떨어지게끔 해서 최소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표현이 돼요. 혹시나 액이 좀 뭉치거나 많이 발렸다 하실 때는 이렇게 물고데기 사용해서 뭉치지 않게 정리를 해주셔도 되고 언더가 저처럼 충분히 내려가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언더 마스카라를 하게 되면 뭉치게 바르지 않았는데도 눈을 떴을 때 이 라인이 당연히 좀 뭉쳐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언더 속눈썹 포기할 수 없지만 깔끔하게 해야 한다 할 때는 이렇게 미리 슥슥 잘 내려줍니다. 블러셔는 이렇게 두 가지 제품 사용을 해볼 건데 제가 평소에는 좀 얼굴을 짧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눈밑 블러셔로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오늘은 얼굴 안쪽으로 너무 들어오지 않게 약간 광대 위주로 발라요. 얼굴 윤곽이나 광대를 오히려 이렇게 살려주는 게 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주기 때문에 45도 광대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얹어주고 파우더로 광 한 번 더 깔끔하게 코 옆부분이랑 팔자 요 입가 마지막으로 요 립오일로 맑고 투명한 느낌까지 살짝 얹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너무 도톰하게 많이 바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적당한 컬러감과 광택감을 얹어주는 용도로 피부 표현을 세미매트로 깔끔하게 했을 때 이렇게 맑은 느낌의 광택감이 립에 올라갔을 때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립오일은 쿠션이랑 기획 세트로 같이 증정이 되는 제품이에요. 이 무지개 맨션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독보적인 오브제 같은 제품들로 핫했던 브랜드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팝업 스토어를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이런 제품, 이런 아이디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무지개 맨션에 영감의 소재들로 가득 찬 팝업 스토어래요. 그래가지고 포토존도 많고 엄청 사진도 잘 나오더라고요. 11월 4일부터 12일까지 성수동에 있는 비컨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